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6일 만에 코로나19 입원율이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거주 아이잔 중 한인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JFK 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1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롱스의 지하철에서 동양인 혐오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계 여성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중부를 강타한 수십 개의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 오pen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토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내 코로나19 입원율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25%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C 등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주내 코로나19 입원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들은 무려 25% 증가한 1,65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예상한 올겨울 코로나19 입원자 수를 이미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년 동기에 3,596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지사는 인구 1,000명당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비율은 지난달 80% 증가했으며 교직원들은 동기간 무려 16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f we flip, looking at the overall case rates among all students and staff, regardless of where the exposure occurred, the rate of infection nearly doubled for students throughout the month of November and increased roughly 2.5 times. 이에 필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수치가 알려주듯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입원율이 접종자들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반면 뉴욕시는 내일부터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등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존스 홉킨스대 과학기술정보센터 CSSE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오늘 2시 22분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5천만 9,507명, 사망자 수는 79만 7,9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뉴욕주는 285만 4,057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거주 아이잔 중 한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암률도 아이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아시아 태평양계 건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아시안 중 한인의 자살률이 타민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7년간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한인은 13.4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평균과 아시아인 평균이 각각 5.4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 뒤로는 동기간에 일본인이 8.0명, 중국인이 4.8명, 방글라데시아인이 4.4명, 인도인이 4.3명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뉴욕시 거주 한인 성인 중 24%가 과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아시안 평균인 10%보다 2.4배 많은 것이며 뉴욕시 전체 평균인 19%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반면 뉴욕시 한인들의 비만율과 고혈압 환자 비율은 아시안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한인의 비만율은 단 7%로
뉴욕시 평균인 12%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뉴욕시 한인의 고혈압 환자 비율도 15%로 아시아인 평균인 23%보다 8%포인트 낮았으며 뉴욕시 평균인 28%보다는 무려 13%포인트 낮아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인의 탄산음료 섭취율이 단 14%에 그치며 시 평균인 23%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요인이 되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아시아인들은 비교적 운동 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뉴욕시 전체 성인 중 지난 30일간 운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은 78%인 것에 비해 아시아인은 66%에 그쳤습니다. 그중 한인은 73%로 집계되며 아시아인 중에서는 중국인과 인도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인 중 건강보험 미보유자는 단 6%로 뉴욕시 평균인 12%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3일 런던 패딩턴 인근 백신 클리닉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1명 이상 확인됐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런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의 40%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이며 머지않아 이는 우세종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부스터샷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 환자가 약 10명이며 며칠 간격으로 약 2배씩 놀라운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전날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1,239건이 보고돼 모두 3,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시 이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부스터샷이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낙관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부스터샷을 연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날 백신 신청 웹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고 백신 클리닉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2일 TV 연설을 통해 겨울 동안 예상되는 오미크론 강풍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주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영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의 성명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의료 책임자들이 오미크론 확산에 비추어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수준을 4단계로 높인 후에 나왔습니다. 영국은 12일 기준 48,854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11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인구 10만 명당 501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상점 내 마스크 의무화, 가능한 한 재택근무 지침 등 일부 제한 사항이 재도입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JFK 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1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5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새 터미널 공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3개의 국제 게이트가 포함된 새로운 터미널 1은 현존하는 터미널 1, 2, 3 공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면적은 240만 제곱피트, 134에이커로 현재 터미널 1의 면적보다 250%가량 더 큰 규모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새로운 터미널이 연간 최대 6,2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것이며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도로와 주차장 공간도 확장됩니다. 2026년 첫 3분의 1을 개방하고 2028년까지 2단계 건설 완료, 대략 2030년까지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건설 사업으로 노동, 비즈니스, 지역사회가 함께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비용 95억 달러 중 약 72억 달러가 설계 및 건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23억 달러는 민간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JFK 공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의 일환으로 미 전국 최초로 항공여행 코로나19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부 지정국가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2세 이상 여행객에게 무료 코로나19 테스트를 제공하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경로를 감지하고 양성 샘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목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달 초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한 중국계 여성이 뺨을 맞는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6시 19분경 뉴욕 브롱스 174번가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국계 여성이 행인에게 공격을 받는 영상을 뉴욕 경찰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중국계 여성에게 한 흑인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얼굴을 내려칩니다. 여성은 크게 놀라 달아나며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피해자는 58세 중국계 여성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얼굴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직전 동양인 차별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경찰 아시안 혐오범죄 태스크포스팀은 해당 사건을 혐오범죄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과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용의자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경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뉴욕 경찰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12시 45분경 브롱스의 241번가역에서는 피해자 남성이 용의자와 격한 말다툼을 벌인 뒤 칼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었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으며 뉴욕 경찰은 용의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주말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미 중부의 6개의 주를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에 거쳐 5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에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산산조각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들과 일제히 쓰러진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은 켄터키, 아칸소, 일리노이, 미주리, 미시시피, 테네시 등 6개 주이며 그중 켄터키에만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앤디 베서 켄터키 주지사는 언론을 통해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현재 8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실제로는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켄터키 메이필드의 한 양초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 중이던 근로자 110여 명 중 40여 명만이 구조되었으며 최소 10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관계 당국들은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소 3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지역은 250마일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통해 재난 피해 지역에 물자, 인력 등 연방자원의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It's a tragedy, and we still don't know how many lives are lost or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But I want to emphasize what I told all the governors. The federal government will do everything it can possibly do to help.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마존 물류 창고가 붕괴되어 직원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존은 수년째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물류센터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직원들이 토네이도 경보를 늦게 안내받아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안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이 13일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실시된 제3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총투표 2,191표의 71%인 1,562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이창원 당선인의 이날 당선증 전달식에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한인 커뮤니티 내의 각 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 출범하게 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당선증 전달식에서 이창원 당선인은 최초 한인 2세 한인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보니 기쁨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저는 최초 한인 2세 한인회 회장으로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제가 걸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현실화시키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당선증 전달식에는 이번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제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엘렌박 당선인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역사상 최고의 선출직에 당선된 엘렌박 당선자는 모두 함께 같이 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며 이창원 당선인의 한인 회장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회를 크게 더 좋게 같이 이렇게 더 같이 노력해가지고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congratulations.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의 막이 이제 내렸습니다. 현재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이창원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초 한인 2세 신임 한인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동포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 태권도인들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기르는 뉴저지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주 토요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날 뉴저지주 브룩데일 커뮤니티 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50여 개 도장에서 4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출전해 기본 동작, 품새, 격파, 겨루기, 올림픽 경기 시범 대련 등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미국 태권도 고단자 협회 박행순 부회장은 태권도는 전 세계 210개국에서 1억 6천만 명이 수련하는 대한민국의 무예라며 미 동부 지역에서 차원 높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태권도는 토너먼트를 통해서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질적으로 향상된 태권도 토너먼트가 미래의 태권도를 더욱 빛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며 뉴저지 오픈 태권도 토너먼트를 매년 성황리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뿌리 깊은 영원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태권도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날 올림픽 경기 대련에서는 200여 명의 검은띠 유단자들이 출전해 몸통 찌르기, 앞차기, 손날 바깥치기, 돌려차기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올림픽 경기 시범을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출전 선수 중 3명의 MVP를 선정해 최우수 선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행순 관장은 미국 태권도 고단자 협회 부회장, 미국 대학 태권도 연맹 감독, 미국 태권도 협회 뉴저지 지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60년 동안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온 태권도 구단의 정통 무도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주 내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길 시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무관하게 뉴욕주에서는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백악관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각종 현황과 요구사항을 듣는 백악관 이니셔티브를 출범합니다. 또 기존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활동하던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도 재가동합니다.
출범한 백악관 이니셔티브는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의료 관련 문제를 지원하고 증오범죄 해결을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반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 대한 연방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방통계 시스템에 아시안 커뮤니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언어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다각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시안 관련 연방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백악관 및 연방정부 기관에 한인 등을 고위직에 임명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한인타운 식당가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식당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새로운 관광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The Asian Experience in NYC라는 별도의 관광 가이드 웹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웹페이지에는 맨하탄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 플러싱 등 아시안 커뮤니티 상권을 소개하고 지역 내 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 관광청은 앞으로 지역 인사 인터뷰와 소개 영상 등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설날과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등도 별도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9일 두 가지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뉴욕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에 처해진 가로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국이 정기적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가로수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피터구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가 나무와 관련한 뉴욕 시민들의 불평신고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의됐습니다. 두 번째로 뉴욕시 의회는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제품 판매를 강력 규제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재료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300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